11살 때부터 공장에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말고 지금은 가사도우미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람. 이제 그런 걸로 들어왔다가 이제 3년 있다가 야간학교라도 다녀야 검정고시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인쇄공장, 봉제공장, 전자회사 전전을 많이 했죠. 잡숴봐도 돼요. 너무 맛있는데요? 어디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햄버거 가게, 떡갈비 가게. 와. 삼겹살을 구워볼게요. 3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 다 익었네. 뭐 더 할 것도 없네. 그죠? 매일 밥을 해서 누룽지를 만들면 영양소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좋은 누룽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기계도 직접 개발이죠.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텍 김영미입니다. 굽기를 해야 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벼라고 하죠. 까는 일을 해야 돼요. 냉동실에 벼가 이렇게 있어요. 방앗간에서 도정을 해갖고 오니까 이런 걸 보기는 쉽지 않죠.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벼를 껍질을 까는 기계예요. 도정기라고 그래요. 쌀 상태로는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영양소가 원래 있었던 것을 손실 없이 먹게 하기 위해서. 원래 쌀은 완벽하거든요. 66%라고 하는 기능 물질을 쌀 눈을 땜과 동시에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여기서 안 까진 거를 이걸 손으로 일일이 다 골라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다 하나씩 골라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매일 누룽지 만들어서 포장하는 시간만큼 걸려요. 맛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보네요. 엄청나죠. 쌀눈을 100% 살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색지 선별기를 통해서도 해봤는데 식별을 잘 못해요. 색깔이 유사해서. 진짜 쌀맛을 보여주고 싶은 과정이어서 버티는 거예요. 이걸 하잖아요. 제일 먼저 막 지치는 게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쌀 사서 하면 되는데 방아를 쪄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냐, 돈이 되겠냐, 힘들어요. 이게 고개를 숙이고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작업이 우리가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그럼 몇 통 정도 아침마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24개 하자면 또 재밌어요. 또 부자하면 이렇게 고른다고 골라도 계속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짓을 왜 하는지. 세상에 없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공장으로 들어갈 적에 위생복을 다 갈아입으셔야 되거든요. 여기 마스크. 저 따라오시면 안 돼요. 저리 가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스바.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판매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계를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만들 때마다 생각하는 게, 소자본으로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고민을 해볼 거 아니에요. 미리 고민을 해놓으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잖아요. 이 기계에서 구울 건데, 익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불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눌러요. 1분이면 밥 성형이 돼요. 이렇게 돼요. 예쁘죠? 더 바삭하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시간 놔두고. 저런 것도 사장님이 개발했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요. 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재밌다, 나는. 아이디어들은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내가 이제 스스로 생각나는 것도 있고, 기계를 살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아까 우리 방아 찐 걸로 한 밥이에요. 주세요, 쟁반. 청소가 진짜 간단해요. 이거 불면 끝이에요. 점에다가 밥을 하나씩 올려놓으면 돼요. 15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걸 내려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쁘죠? 공장에서는 어떠한 걸 하는 거예요? 고가 기계고 자기가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확인하고 사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들어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여기가 네네. 연구 동이기도 하지만 고객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기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생산은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생산 시설이 따로 있어요. 현미침만. 네.
하루에 최대 생산을 얼마나 할 수 이 있을까요? 기계 한 대 갖고 2,400개의 누룽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콕 집어서 누룽지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쌀은 다른 영양소를 굳이 따로 먹지 않아도 스스로 완벽한 균형적인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아를 쪄갖고 7일 있으면 산화가 시작이 되고 15일 되면 산패가 시작이 되고 벌레 같은 거 생기니까 영양소를 다 깎아버리고 백미로 유통을 해서 먹고 문제의 의식을 느낀 거죠. 언제 어디서고 그 영양가가 그 듬뿍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매일 방아를 쪄서 매일 밥을 해서 누룽지를 만들면 영양소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좋은 누룽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기계도 직접 개발이죠. 전에는 이런 기계 만드는 일을 하셨던 걸까요? 다양한 공장을 많이 다녔죠. 원리가 유사해요. 과자처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걸맞는 기술자를 만나고 실패를 거듭해가면서 만들어 놓고 나면 부족한 거 채우고 이러다 보면 완성이 되는 거죠. 언제부터 공장 일을 하신 걸까요? 11살 때부터 공장에 다녔어요. 예? 11살. 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말고 지금은 가사도우미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람. 이제 그런 걸로 들어왔다가 이제 3년 있다가 야간 학교라도 다녀야 검정고시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근무 시간이 그때는 엄청 길었어요. 인쇄공장, 봉제공장, 전자회사 전전을 많이 했죠. 11살의 나이부터 공장을 다니셨으면 혹시 몇십 년을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13년을 공장 생활을 하다가 80년대 초반이니까 엄청 열악했잖아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뭐 아무리 일을 해도 전세방으로 이사갈 비전도 안 보이고 10시간 넘게 일을 해도 잘 살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24살에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가 구속돼가지고 나와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취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뒤로 이제 노동운동을 계속 했어요. 전노협 활동하고 오늘날의 민주노총이죠. 하면서 이제 다른 노동자들 투쟁할 때 이제 지원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중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공장들도 방문하게 되고 내가 공장에서 일한 건 11살 때서부터 25살 때까지지만 노동자들의 애환을 나누려면은 어떤 근무 조건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위험은 없는지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복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청춘이 그 시절을 다 보낸 거죠. 거기서. 기계를 개발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됐을까요? 내가 원하는 기계를 상상해서부터 현실화까지 하는 데는 한 5년 걸렸죠. 배운 게 아니라 어깨 너머로 공장 다니면서 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다. 전자, 전기, 압력, 철의 성격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세부적인 건 몰라도 기본 원칙은 알잖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프레스 방식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나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탄 것 같은데 이게 그거는 이제 화타차라고 원료는 똑같고 500초를 구운 거고 저건 120초를 구운 거예요. 저거는 이제 과자처럼 먹는 거고 이건 끓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커피 대용이라고 그러는데 난 자존심 상해서 그건 싫고 쌀커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역사가 커피보다 더 오래됐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사장님? 영구동이 아니라 우리 직접 생산 라인. 한 사람이 기계 5대를 볼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생산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다 팔을 수만 있으면 1인 기업치고는 엄청나게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생산 라인 끝. 아이고 나갑시다. 더워서 못 살겠네. 알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쿠렁지를 하려면은 발효를 시킨 다음에 쟁반으로 눌러가지고 줄어들지 않게 오븐에다 굽고 막 이러거든요. 잠깐 실수했네. 여기서 설탕을 발라야 되는데. 쿠렁지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속도 쓰리고 맛있는 거 다 만들면 좋지만 잠깐 외도를 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잡숴봐도 돼요. 뜨겁구나. 아, 뜨겁죠? 너무 맛있는데요? 빵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놓는 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햄버거 가게, 떡갈비 가게. 와, 완성된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먹어야죠, 우리가. 아, 이번에는 삼겹살을 구워볼게요. 기계로 삼겹살을 구우면 몇 분 정도 걸려요? 3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삼겹살 냄새. 텐션이 올라가신 것 같아서. 아, 네. 먹을 게 눈앞에 있으면 올라가지.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 복 중에 먹는 복도 엄청 좋잖아요. 오, 다 익었네. 뭐 더 할 것도 없네. 그죠?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다. 식품 개발도 하신다 했잖아요. 쌀로만 가지고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의 식품? 그러니까는 식품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를 못해요. 쌀의 성질에 대해서만, 영양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가 식품에 대해서 고집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고, 밀가루, 고기, 쌀 이런 걸 해봤을 때 쌀이 제일 예민해요. 밀가루 같은 경우는 물하고 만났을 적에 반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예측이 가능해요. 안에 있는 소스가 막 나오고 이러지는 않는 봉합력이 있어요. 근데 쌀은 봉합력이 없어요. 여기 누룽지도 이게 보시면 구멍이 막 숭숭 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넣었을 적에 다 새겠죠. 누룽지를 먹었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소스를 넣어가지고 가운데다 호떡처럼 밥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뭐를 눌러보겠다 그랬을 적에는 봉합력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이름이 왜 영미칩인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영미예요. 제 이름이. 그리고 젊을 영이잖아요. 젊다는 건 건강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쌀 밑자를, 건강한 쌀을 칩처럼 가볍게 먹자 해서 영미칩이 된 거예요. 제가 흔히 아는 누룽지라고 하면은 조금 더 타거나 더 딱딱하다고 인식을 하는데, 사장님 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쌀이 수분에 엄청 약해요. 상온에 나오자마자 밥이라든가 이게 쌀은 금방 수분을 뺏겨요. 그래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요. 치아에 손상도 가고. 그러니까 과자처럼 만들자. 그러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되겠는가? 누룽지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기 전에 열에서 완전히 수분을 말려버려서 바삭함을 유지하자. 그런 이제 발상에서 이 누룽지를 만든 거죠. 누룽지학 박사님 같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대단해요. 학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삶이 있고,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가족 전체가 살 수 없는 서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90%는 박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냉면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라면 하나를 잘 끓이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노력하거든요.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노력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학위 없는 보통 사람들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끝까지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사장님의? 그 신념이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결과물은 쌀을 알게 되면서 쌀한테 반해버린 거죠. 그랬구나. 나는 무심코 먹었던 밥 한 숟갈이 높은 가치를 가지면서 왜 가장 저렴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회적 구조도 생각을 하게 되고, 쌀과 인간의 관계도 생각을 하게 되고, 쌀 하나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쌀의 역사를 또 알고 싶잖아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이제 백미가 시작이 되었다. 그 이전엔 디들방아로 방아를 쪄서 먹어서 우리 전 국민이 다 많은 양은 먹지 못했지만 기억하는 쌀밥이 있어요. 60년대 이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쌀밥의 향기가 있다고요. 명절 때만 쌀밥 먹고, 누구 생일날이라든가 제삿날만 쌀밥을 했거든요. 쌀이 주식인 것 같죠? 우리가 보리가 주식이었었어요. 보리밥을 먹던 시절에 쌀 한 주먹 다 가운데다 넣어갖고 제일 어르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장남 그리고 나머지는 쌀 한 톨도 들어가지 않은 밥을 먹었을 때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생겼을까? 그 역사를 찾아서 올라가니까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쌀에 이제 종자 있잖아요. 대량 생산이 소득량이 되게 작았었고, 한 평당 밭에서 나오는 소득량이 제일 컸던 게 밀하고 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엄청난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통일쌀이 나오고, 양으로 해결하다가 품질로 이제 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런 쌀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다 보는데, 왜 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소비자들한테 가고 있는 소비 유통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안 돼 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생산량 갖고 쌀이 남아돌지는 않아요.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대외 무역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쌀을 10% 이상 들여와야 되는, 우리나라 자급률을 처음에는 메꾸기 위한 의도였을지라도 넘어서고 있고, 먹는 음식의 양이 쌀 문화보다는 밀가루 문화로 쌀이 사실
천대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공부하다가 보니까 쌀을 굉장히 소중하게, 쌀의 재발견 나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직도 연구에 10%도 접근 못했다고 봐요. 엄청난 비밀들이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는 변변치 않은 장비를 갖고 만들어도 보고 먹어도 보고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성공이 되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미리 좀 알려주실 안 돼, 그거는 비밀입니까? 아주 절대 비밀인데. 누룽지 사업의 장점은 있어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요. 1년. 다른 거는 뭐 3일, 5일 이러니까 소진 못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시니어 사업으로 되게 적합해요. 자영업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 한테는 권장해볼 만해요. 리스크 요인이 없어. 안전상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245도에서 굽거든요, 누룽지를. 거기에서 멸균 안 될 만한 제품은 없잖아요. 개인 위생 관리는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만들어 놓은 거를 버려야 되는 리스크가 없다. 유통기한이 길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1인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기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계속된 목표일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그렇게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지만 힘을 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함께 열심히 살아봅시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 버는 사장님 화이팅!